네, 안녕하십니까. 폴란드가 벨라루스와 접한 국경에 병력을 1만을 추가로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리우스 블라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9일 공영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침략자가 감히 폴란드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벨라루스 국경에 군대를 더 가까이 이동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약 1만 명의 군인이 국경에 배치될 것이며 이 중 4천 명은 국경수비대를 직접 지원하고 6천 명은 예비군에서 차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폴란드 국영방송 TVP에서는 이를 긴급 보도하며 무기를 이동시키는 모습이 보였는데 여기에는 폴란드가 가장 중요한 전력이라 여기는 K전차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국방부 장관인 마리우시 부아슈차크가 2,000명의 군인들을 벨라루스 국경 쪽에 추가로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경 보호를 위해 최대 10,000명의 군인들을 동부 국경에 순찰을 돌게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국경 보호의 강화가 벨라루스인 정권 도발에 대한 폴란드의 대응입니다. 지난 수요일 벨라루스는 1,000명의 추가 군인들을 폴란드와의 국가 경계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이 상황을 가볍게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2,000명의 군인을 추가로 동부 국경으로 보내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10,000명의 군인들이 될 것이고 그중 4,000명은 바로 국경보호 작전에 투입될 것입니다. 그리고 6,000명은 예비역이 될 것입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에 따르면 추가 병력이 투입된 것은 예방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모든 상황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들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벨라루스 국경과 가깝게 부대를 옮긴 것입니다. 하지만 폴란드 군인들에게 중요한 과제가 하나 더 남았는데요. 바로 매일 발생하는 벨라루스에서 폴란드로 넘어오는 수많은 불법적인 시도를 막는 것을 도와줘야 합니다. 벨라루스인들 쪽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도 매일 예상할 수 없습니다. 벨라루스인 정권은 매달 아프리카와 중동 이주민들이 국경을 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는 폴란드와 유럽연합 국가들을 전체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폴란드는 벨라루스와 대략 420km의 경계에 있는데요. 이는 폴란드가 이러한 모든 불법 시도를 막을 만한 어마어마한 영역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법 횡단의 증가는 폴란드 국경 근처에 있는 바그너 용병들의 존재와도 연결될 수 있는데요. 이와 함께 악명 높은 집단의 리더 예부게니 프리고진이 러시아에 돌아올 수 있다는 루머도 있었습니다. 전쟁연구소는 현재로서 그 입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에서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폴란드,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는 벨라루스와 공식적인 국경 횡단을 닫을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폴란드가 벨라루스와의 국경에 병력 2,000명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왔는데 마치에이 볼시크 폴란드 내무부 차관은 당초 국경수비대가 요청한 것보다 2배 많은 2,000명의 병력을 벨라루스와의 접경 지역에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바그너 그룹과 벨라루스 균이 폴란드와의 접경 지역인 브레스트에서 지난주부터 군사훈련을 개시하고 있는데 바그너 그룹 측 주윤 병력은 약 4,000명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병력을 증강시키는 이유는 이 훈련도 염두에 두었지만 최근 벨라루스에서 불법적으로 폴란드 국경을 넘는 시도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바그너 그룹이 불법 이민자로 위장해 폴란드로 침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병력을 증강해 이러한 시도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K전차는 러시아 칼리낭그라드와 맞대고 있는 국경지역에 배치되었지만 이번에 바그너 그룹과 벨라루스군의 도발 시도가 염려되는 벨라루스 국경으로 이동해 강력 대응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K전차로 벨라루스 육군의 주력전차 T-71을 도발해온다면 완벽하게 박살내겠다는 심산입니다. 폴란드는 유럽에서 그동안 전차 시장을 장악한 독일을 버리고 과감하게 한국산 K전차를 계약하고 단 10개월 만에 28대를 받았습니다. 독일에게 요청하면 최소 3년 이상이 걸리는 물량이었습니다. 한국에게 긴급하게 요청한 K전차 28대가 실전 배치되어 당장 바그너와 벨라루스군의 위협을 봉쇄하는 데 사용되자 폴란드의 선택이 맞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를 따라서 루마니아와 많은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데 발트 3국 중 에스토니아가 한국산 무기를 선택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발트 3국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노리는 수바우키 회랑이 끊기면 폴란드와의 연결이 끊어져 나토와 고립되게 됩니다. 현재 바그너 그룹의 일부 용병들이 발트 3국과 폴란드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 수바우키 회랑 인근 도시로 이동한 것이 확인되면서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와 국경을 맞대며 수바우키 회랑을 지켜야 하는 리투아니아는 최근 4-5년 후에나 받을 수 있는 독일산 전차를 구입한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발트 3국 중 가장 위쪽에 있는 에스토니아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한국산 K9 자주포 23문을 운용하고 있는데 올 초 12문을 추가로 계약했습니다. 에스토니아에게는 세계 최강 K9 자주포는 가장 중요한 전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토니아가 K9 자주포를 추가 도입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 전력으로 보는 이유는 세계 최강의 화력을 자랑하는 자주포이기도 하지만 운용 방법이 쉽기 때문입니다. 에스토니아는 인구가 130만밖에 안 되고 한반도 면적 1호의 북유럽 작은 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상비군 병력은 7,200명밖에 안 되는데 매년 약 3,200명 정도가 징집되어 8개월 복무합니다. 에스토니아군은 이런 국가 특성상 이웃 국가들과 비슷한 규모의 군대를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대신 시민들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받아 예비군과 비슷하게 방위연맹을 운영하며 민방위를 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비군들이 에스토니아군이 거의 절반이 되다 보니 쉽게 운용할 수 있는 자주포가 필요한데 K9 자주포는 이에 굉장히 적합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고위 군사 관계자가 2018년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한국의 군부대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때 에스토니아 장군을 영접한 한국군 최고 책임자는 부대에 배치된 지 얼마 안 되는 신병에게 K9를 운용해보라고 지시했는데 놀랍게도 쉽게 조작해냈습니다. 에스토니아 장군은 이걸 보고 크게 감동하며 바로 K9 자주포를 주문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노르웨이는 K9 자주포와 독일 PZH-1000을 비교했는데 K9과 달리 PZH-1000은 극한의 실험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아 비교되었습니다. 또한 노르웨이군 테스트 결과 PZH-1000보다 넓은 포탑 내부의 반자동 장전 장치를 가진 K-9의 운용 효율이 높다고 했습니다. PZH-1000은 레오파드 전차의 차체를 활용하는 바람에 포탑 내부 공간이 협소할 뿐더러 폐쇄기가 자동으로 닫히는데 숙달이 덜 된 탄약병이라면 수동으로 해야 하는 장약장전 때 부상을 입을 위험이 높다고 했습니다. 반면 K-9은 장약을 넘은 후 폐쇄기 조작을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사고 확률이 매우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결국 PZH-1000은 숙달이 덜 된 예비군이 운용하기에는 어려운 무기였습니다. 또한 K9은 성능 개량 버전인 K942에서는 자동장전 기능을 채택해 이러한 위험성을 아예 없애주게 됩니다. 군사매체 조인트포스는 지난 8월 7일 러시아의 위협이 증대된 가운데 에스토니아 징집병과 예비군 포병이 K9 자주포로 훈련할 때 첫 번째 실사격을 달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는 K9 자주포에 천둥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지난 토요일 화력부대의 징집병들과 재훈련 중인 예비군들이 국군 중앙훈련장에서 K9 자주포를 발사할 때 손과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사격부대 사령관은 장병과 예비군들의 활약에 만족했다. 총기 승무원은 매우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고 사격은 목표물에 맞았거나 유효했으며 사격 관제사가 사격 시정을 요청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첫 사격 때 팀의 활동은 현역균 교관에 의해 통제되지만 잠시 후 팀으로 활동하는 징집병은 독립적으로 행동하여 전문성과 기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주포 K9 팀을 이끄는 야스키슬러 일병에 따르면 병사들은 사격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칭찬했습니다. K9 자주포에 대해 여전히 학습과 연습이 필요하지만 다음 사격에서는 훨씬 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징집병들은 징집에 앞서 3개월간의 기동포 기본과정과 특화과정을 거친 반면 사격에 참가한 예비역들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신속한 재훈련을 통해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에스토니아는 유사시 징집병들은 물론 예비역들까지도 K9 자주포를 운용해 적들을 선별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폴란드를 비롯해 에스토니아와 인근 국가들은 러시아의 위협에 빠르게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나토의 전차와 자주포를 공급해왔던 독일과 유럽의 방산강국들에서는 한국의 유럽 방산시장 잠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도 이 같은 말이 전해지고 있는데 K9 자주포 12문을 추가 도입한다는 소식이 레딧에 올라가자 한 에스토니아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무기 산업에서 유럽의 모든 제조업체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좋은 일정에 맞춰 대량 배송할 때 매우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6개월 만에 같은 양의 전차와 자주포를 폴란드에 인도했습니다. 독일은 2030년까지 걸릴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